이번 시간에는 용접 검사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용접부 검사의 3페이지부터 20페이지, 23페이지부터 40페이지, 그리고 43페이지부터 71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접 전 검사하기, 용접 중 검사하기, 용접 후 검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볼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용접 전, 용접 중, 그리고 용접 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용접 전 검사하기와 용접 중 검사하기, 용접 후 검사하기를 학습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용접 작업 절차서 및 용접 절차 기록서와 CO2 용접법, 용접 결함의 종류와 방지 대책, 그리고 용접부 파괴 시험과 비파괴 시험법에 관한 지식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핵심 용어인 용접 절차 사양서, 용접 절차 기록서, 가용접과 용접 결함, 용접 이음 형상, 그리고 용접 변형, 비파괴 시험을 잘 기억하시고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 용접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용접 검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용접 마스터 임병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병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용접 검사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셨는데 용접 검사 정확히 뭐죠? 용접 검사는 용접 시험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해서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행위인데요. 네. 검사 공정을 용접 전 검사와 용접 중 검사, 용접 후 검사의 3단계 모듈로 구분하여 용접부를 검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총 3단계에 걸쳐서 검사가 이뤄지는 거네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검사하는지 궁금해지는데 오늘의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네, 오늘은 용접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 네. 먼저 용접 전에 하는 검사는 어떤 게 있죠? 네, 용접 전에 하는 검사는 용접 모재의 재질 및 용접 조건 확인, 용접 이음의 청결 상태 검사, 용접 구조물의 가용접 상태 확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용접 모재의 재질 및 이 용접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설계 도면 또는 이제 강제 리스트의 모재의 재질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이 구매된 용접 모재의 자재 시험 성적서, 밀시트라고 그러죠. 이 밀시트의 재질이 도면 또는 이 강제 리스트의 재질과 동일한지 검사한 후에 네. 용접 모재의 자체 추적 시표표의 재질이 자체 시험 성적서의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용접 절차 사용서와 용접 절차 인증서를 검토하여 각종 용접 요구 조건이 적합한지를 검사하는데요. 이제 모든 용접 작업은 용접 절차 사용서 WPS에 준하여 실시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용접 절차 사용서는 원칙적으로 이 공사마다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용접 절차 사양서를 검토하는 요령이 있나요? 네, 이 제출된 이 용접 절차 사양서를 검토하려면 첫 번째로는 충격 시험을 요구하는 이 구조용 강제와 이 부식 저항이 있는 구조용 강제에 대해서는 강제의 용접성과 이 강제를 용접하는 절차를 정하여 이 시행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용접 모재의 용접성 시험은 KSP 0859
KSB 0867, KSB 0869, KSB 0870, KSB 0872, KSB 0893의 해당 시험 규격에 맞도록 시행하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이 세 번째로는 이 검사자는 용접 시공에 앞서서 용접 방법과 이 용접 절차서, 이제 용접 품질 검사 방법 및 절차서를 제출받아서 필요한 용접 기호 및 용접 용어가 규정된 기준, 이제 KSB 005이나 KSB 0106, AWS, 에지메 등에 준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제출된 용접 절차 사양서의 상단에는 서포팅 PQR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록된 용접 절차 기록서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용접 절차 사용서와 용접 절차 기록서를 비교하여 이 변이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변이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용접 절차서는 그대로 승인되며 용접 절차 인증서가 없거나 이 변이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용접 시공시험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용접 절차 사양서, 용접 절차 인증서에서 충격 요건, 용접 후열 처리 요건 등이 이제 미국 기계학회 에지메 섹션 9에는 규정되지 않았거나 비필수 변수인 사항이 발주자 시방서 또는 이 제작 기술 수준서에는 필수 요건일 경우가 있는지 용접 변수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용접 시공 시험 완료 후에 용접 시험편에 대한 파괴 및 비파괴 검사는 시험 항목, 시험편 형상, 시험편의 개수, 시험 방법, 이제 판정 기준이 해당 시험 규격에 준하여 시행되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용접 전에 첫 번째로 용접 모재의 재질 및 용접 조건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어떤 검사를 해야 되죠? 네, 다음은 용접 이음의 청결 상태 검사입니다. 용접 이음이 근데 꼭 청결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제 그것은 이 용접부가 청결하지 못하고 이 모재 표면에 수분,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이 이물질이 잔존하면요, 다음과 같이 용착 금속의 악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청결 상태를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접 이음의 청결 상태를 검사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용접할 표면은 깨끗하고 스케일, 녹, 기름, 그리스, 슬래그, 유해한 산화물 등 해로운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청소 방법과 범위는 용접할 재료와 제거해야 할 오염 물질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요. 용접 금속이 이전에 용접된 표면 위에 용착될 경우에는 용접부에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모든 슬래그 끝, 치핑해머 또는 기타 다른 방법 또는 공구류로 깨끗이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는 용접 전 검사는 용접 구조물의 가접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가용접은 그 명칭에 오는 것 때문에 좀 경시되기 쉽지만 오히려 본용접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고려하고 주의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가용접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짧은 비드로 되어 있는 작은 이별 용접으로 기공과 균열 등의 결함이 본용접 이상으로 생기기 쉬우며 또한 이것이 본용접이 일부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용접 검사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네, 가용접 이음 형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별이 동등한 경우에 모재 중에 열이 발산하기 쉬운 형상일수록 냉각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즉, 이 필리디움은 맞대기음의 경우보다 냉각 속도가 더 빠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용접부의 결함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 가용접일 경우에는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종점과 시점이 본용접부에 만족스럽게 용융될 수 있도록 그라인딩이나 가우징 등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가용접부는 인정된 절차로
자격이 인정된 용접사가 용접을 하여야 하고요. 네. 결함에 대해서 유관 검사를 실시하고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을 완전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용접 결함 제거 부위는 자문 탐상 검사나 아니면 침투 탐상 시험을 실시해서 최종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가용접 검사 시에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대수롭게 넘길 수 있는 아크 스트라이크나 용접 길이가 짧은 가용접은 용착금속 야금적 성질의 중대한 결함으로 미래 결함의 원인이 되어 구조물이 치성 파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요. 이러한 결함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합니다. 네. 용착금속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접 완료 후에 외관 검사와 비파괴 시험을 걸쳐서요. 용접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이 금속의 조직 변화에 따른 결함 사항을 방사선 투과 시험 또는 이 초음파 탐상 시험, 기타 비파괴 시험으로는 발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용접부의 건정성을 비파괴 검사의 결과로만 너무 의존해서는 좀 곤란하고요. 네. 수시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요. 야금적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전 검사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용접 중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용접 중 검사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게 있죠? 무엇보다 용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용접 결함의 종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용접 중에 발생하는 용접 결함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용접 중 발생하는 용접부의 균열, 슬래그 섞임 등 이 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접부 중에 균열은 용접부에 생기는 결함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것이고요. 또한 위험한 결함입니다. 용접 기술 개선 중에서도 대부분이 이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균열의 발생 원인 및 이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인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다층 용접에서 용접 중 검사하기, 용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닌 용접 초기에 균열이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용접 초기에 균열의 발생 유무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용접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들이 어떤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 비드 및 균열입니다. 비드 및 이 터짐, 저압금 고장력광에서 발생하기 쉽고요. 네. 용접 비드 아래서 생기는 균열이고요. 유관 검사나 방사선 투과 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좀 미소한 균열입니다. 다음은 토우 균열입니다. 네. 토우 균열은 맞대기 이음, 필릿 이음 등의 어느 경우든지 비드 표면과 모재의 경계부에 발생하며 반드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액체 침투 탐상 검사로 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루트 균열인데요. 겨운 균열에서 가장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맞대기 용접의 가용접이나 초층 용접의 루트부, 금방 열영양부에서 발생하는 루트 균열입니다. 이는 세로 방향 균열의 형태로서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요. 열영양부에서 발생하여 점차 이 비드 속으로 성장에 들어와 며칠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면서 횡균열 등의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네 번째는 힐크랙입니다. 힐크랙은 필린 용접의 루트부에 생기는 저온 균열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중 발생하는 용접부의 균열, 슬래그 섞임 등 결함 여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슬래그 섞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슬래그 섞임이란 뭐죠? 용착 금속 또는 이 모재와의 접합부 중에 슬래그 섞임 또는 이 불순물이 함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용접 와이어의 플럭스에서 생기는 슬래그가 많습니다. 이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용접 와이어의 운봉 방법, 접합부의 청결, 용접 전류 등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중 발생하는 용접부의 균열, 슬래그 섞임 등 결함 여부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용접 중의 용착 상태, 용접 결함 종류 파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용착 상태에 따른 용접 결함 종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죠? 네, 먼저 치수 불량 및 이 형상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코너부의 용접에서 네. 필렛의 각장 불균일, 덧살 부치의 과다, 부족, 두께의 치수 불량 등이 발생하여 결함을 형성하는 일이 많은 편인데요. 네. 치수 불량은 용접 게이지를 사용하던가 외관을 검사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형상 불량으로 가장 많은 것은 언더컷과 오버랩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융합 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불량이 뭐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든가 아니면 용접 전류가 너무 낮을 때 용접 부분이 적합한 온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착 금속의 접합의 불연속으로 되는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주로 모재와의 용착 불안전 또는 융합 불량으로 인한 균열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 기공이 생기는 결함이 있는데요. 네. 용착 금속 중에 남아있는 가스의 구멍으로서 블루홀 또는 길고 가느다란 공기 구멍이 내부에 남아있는 이 파이핑 등을 말합니다. 이 기공은 주로 습기, 공기, 용접면의 상태에 따라 수소, 산소, 질소 등이 침입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기공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네. 용접 기술의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용접 조건을 좋게 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운봉 방법과 접합부의 청결, 용접 전류 등을 주의해서 용접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피트입니다. 잠깐, 피트는 또 무슨 뜻이죠? 네, 비드 표면에 분화구 모양으로 된 구멍을 피트라고 하는데요. 피트는 용착 금속이 응고할 때 용융지 모양을 한 부분인 크레이터 부분에 생기는 기포가 크게 되어 표면에 뚫린 구멍을 말하는데요. 네. 피트의 발생 원인은 블루홀과 이 마찬가지로 조약한 모재 또는 페인트 혹은 스케일의 불순물, 용접봉의 습기, 용접 조건의 부적당 등에서 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 주실 결함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네, 다음은 용입 불량입니다. 용융 깊이가 루트부까지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용접 결함으로요. 네. 용접 와이어의 크기가 부적당하던가 용접 전류가 너무 낮으면 접합부 밑부분에 용착 금속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착 금속이 부족으로 용접부의 균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접 중 검사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 후 검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용접 후에 이루어지는 검사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제 용접이 끝났으니까 네. 용접이 잘 되었는지 검사를 해야겠죠? 해야 되죠, 검사를? 따라서 용접 후에는 용접 외관 결함 검사를 하게 됩니다. 용접 외관의 결함을 검사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이 용접부에 발생되는 결함 종류와 이 검사 및 시험 종류는 화면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 중에서 특히 외관 검사에 적용되는 용접 결함은 실수 결함과 용접 표면 결함입니다. 이제 용접 후 검사 두 번째로 용접부 재질에 따른 변형 교정 및 후열 처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용접부 변형 교정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모재의 강도, 내마모성, 네. 내식성 등과 같은 재질 특성에 따라서 교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적용 기준에 준해서 수행을 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접 변형부를 유압, 클램프 해머 등의 기계로 교정할 때는 모재 표면에 손상을 초래되지 않았는지를 검사합니다. 어떻게 검사하는 거죠? 유관 검사 또는 자분 탐상 검사 및 침투 탐상 검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용접 변형부를 열 교정을 할 때에는 모재의 재결정 온도 이하로 가열을 하여 탈탄으로 인한 강도 저하, 모재 표면의 산화 및 이 조직이 조대화되지 않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박팜의 점 수축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열 온도 500에서 600도씨, 가열 시간은 약 30초, 가열점 지름은 20에서 30mm, 피치는 50에서 70mm 정도로 점을 이루면서 가열한 후에 순행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형제 직선 수축법으로 가열 후 수축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 등을 준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가열 후 해머질, 망치로 두들기는 거죠. 네네. 해머질법은 변형 부분을 가열하여 해머로 두들겨서 네. 변형을 잡는 방법으로요. 이 모재 표면에 흠집이 발생하거나 두께가 감소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압력을 가하고 순행하는 법인데요. 네. 이 후판에 대한 변형을 교정 시 사용하는 것으로 압력, 가열 온도 등을 검사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롤러에 거는 법은 판상, 직선물 등 간단한 용접물을 롤링 하는 것을 모재 표면에 흠이 발생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엄청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네. 다음은 후열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열 처리는 적용 기준서에 준하여 검사를 하며요. 열 처리 곡선도에 나타나는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열 처리로 후열 처리를 하려면요. 네. 첫 번째로 열 처리 검교정 및 작업자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열 전대 부착 방법을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유지 온도 및 열 처리 온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가열 및 냉각을 확인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소재의 뜨임 온도 이하에서 수행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후열 처리 용접부의 열 전대 두 점 간의 온도 차는 적정한지를 검사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국부 풀림법이 있습니다. 잠깐, 국부 풀림법은 또 뭐죠? 네, 이 용접선 좌우 양측을 각각 약 250mm의 영역 또는 판두께 12배 이상에 이르는 범위를 이 가열 후 적정 온도로 유지하면서 선행하는 것으로요. 가열 및 냉각 중에 이 급격한 온도차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저온 응력 완화법이라고 있는데요. 네. 용접선 양측 150mm 폭을 가열 토치를 사용해서 가열하는 것으로 150에서 200도씨 정도의 저온으로요. 가열한 후 수중 급냉하는 것입니다. 저온으로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계적 응력 완화법이 있는데요. 네. 잔류 응력이 있는 제품에 이제 하중을 주고 용접부에 약간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소성 변형 후에 하중을 제거를 합니다. 끝으로는 피닝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피닝은 또 뭐죠? 열간의 경우 700도씨 부근에서 피닝을 하는 것인데요. 네. 영광의 경우는 피닝 작업 시 표면층에 가공 경화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접부 재질에 따른 변형 교정 및 후열 처리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용접부 잔류 응력 및 내부 응력 확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용접부 잔류 응력과 내부 응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용접부의 잔류 응력과 이 내부 응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 용접부를 파괴 검사하는 방법인 군어투법과
비파괴 검사하는 방법은 X선 회절법 등을 수행을 합니다. 아, 잠깐만요. 구너트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구너트법은 네. 잔류 응력 측정 부위에 지름 9mm 원주상에 이 4개의 작은 구멍을 수직으로 뚫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그 주위에 15에서 20mm의 원주상의 면적 부분을 천공 톱으로 절취하여 잔류 응력을 해소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해소 부위 전후에 작은 구멍 사이의 거리 변환을 구너트식 변형도계를 측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한 요소법과 X선 회절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 요소법은 고유 변형률을 무응력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측정된 고유 변형률을 대상으로 탄성 해석하여 응력과 변형률을 얻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X선 회절법은 다 결정체의 표면에 특성 X선을 입사하는 것으로 브래그 법칙에 의한 X선 회절로 격자면 간격을 측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명철 선생님과 함께 용접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용접 전, 용접 중, 용접 후 이렇게 검사해야 할 게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용접 단계별 검사의 포인트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용접 전 주변 상태를 정리를 하고 모재의 이물질이나 스펙터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네. 또 용접 중에는 시점과 종점에 크레이터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플럭스 코드 와이어의 경우에는 용접 후에 슬래그 및 스펙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해도 용접 검사를 아주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용접 검사할 때 많은 도움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전 용접 모재의 재질 및 용접 조건을 용접 절차 사양서에 따라 검토하고 용접 이음의 청결 상태를 확인합니다. 용접 구조물의 가용접은 가용접사의 기량 시험에 따라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정렬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용접일 경우 완전히 제거하거나 종점과 시점이 본 용접부에 만족스럽게 용융이 될 수 있도록 그라인딩이나 가우징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용접 결함은 치수 결함, 구조적 결함, 성질적 결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치수 결함은 단시간의 가열, 냉각 및 용착 금속의 수축 등으로 변형과 잔류 응력이 있으며 구조적 결함은 용접 결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역학적인 원인과 금속학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질적 결함은 모재의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의 결함이 있습니다. 용접부는 파괴 시험과 비파괴 시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파괴 시험으로는 인장 강도, 압축 강도, 연신율, 경도, 충격, 피로, 굽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 시험으로는 방사선 투과 시험, 초음파 탐상 검사, 자분 탐상 검사, 액체 침투 탐상, 와전류 탐상법, 누설 검사, 음형 탐상법, 유관 검사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NDT라고 합니다.